올해는 어떻겠어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학교장 추천,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죠. 지원자 풀이 굉장히 유사할 거예요. 사실 거의 같다고 봐도 될 겁니다. 이거는 비단 한양대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대 이런 학교들에서 아주 강조되는 영향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인만 입시 컨설팅의 최재환 입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학별 지원 전략 한양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변화 어떤지, 그 다음에 합격자, 고등학교 학교 유형들 어떤지, 그 다음에 평가 기준, 한양대 평가 기준, 그 다음에 지원 전략,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형 변화입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전형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전형 변화의 핵심은 바로 이제 수능 최저 도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전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종은 당연하고 교과 전형에도 심지어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였어요. 그런 학교였는데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도입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없던 전형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입결의 변화도 생기고 지원자 풀의 변화도 생길 수 있는 아주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다 없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두 가지 전형만 있었는데 수능 최저가 들어오면서 조금 전형이 복잡해졌어요. 크게는 수능 최저가 있는 추천형과 수능 최저가 없는 서류형, 면접형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됐고, 쪽에서 보면 수능 최저가 있는 추천형은 다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형, 면접형 같은 경우는 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형 변화가 됐는데 수능 최저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양대 이제 도입된 수능 최저 기준을 보면은 국, 영, 수, 탐 요거 세 개 영역 중에 합 7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3합 7입니다. 3합 7인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주요 대학 교과 전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3합 7이에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도 3합 7입니다.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은 최저가 없다가 도입이 됐죠. 근데 자연히 2합 5, 인문이 2합 4인데 이게 2합 5, 2합 4가 아니에요. 왜냐면 2합 5인데 영어도 3등급을 가져와야 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도 사실 따지고 보면 3합 8이고 인문은 3합 7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이 학교들이 수능 최저 기준이 3합 7 정도로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전에는 한양대가 이런 이제 윗라인 학교들 중에서 교과 전형인데도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양대 등급이 다른 학교들보다 높은 경우도 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2024학년도 한번 볼게요. 1.33, 1.4 이렇게 돼 있어요. 교과 전형 컷이.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에 1.54, 1.56 이런 식인 겁니다. 근데 한양대학교 이전에 이제 최저가 없었던 2024학년도 화학공학과 보면은 1.12, 1.16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최저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고대, 성대 이런 학교들보다 오히려 교과 전형 컷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저가 이게 도입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컷도 변화하고 지원자 풀도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양대 교과 전형을 넣는 학생들이 누구냐면 수능 최저 본인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최저를 맞추는 게 좀 곤란한 학생들이에요. 내가 내신 등급은 굉장히 높은데 최저가 전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최저가 있는 학교 대신에 한양대 교과 전형을 지원을 했는데 수능 최저가 도입이 되면서 이런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이나 성균관대학교 교과를 넣지 않는 그런 지원자들과 겹치지 않는 풀이 한양대 지원자 풀에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겠어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학교장 추천,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죠. 지원자 풀이 굉장히 유사할 거예요. 사실 거의 같다고 봐도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없던 수능 최저가 들어오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등급 변화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대학 지원자 풀이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가 매우 유사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교과전형 등급 컷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추천 교과전형을 지원하시는 이제 분들은 한양대학교 예전 교과전형 3년치 통계를 보시긴 하시겠지만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대나 고려대 교과전형 컷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여기에 이걸 바탕으로 내려갈 거를 보정을 해서 지원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수능 최저가 없던 게 도입이 되면은 지원자 풀에 변화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학교도 합격자 고등학교의 유형에 변화가 어느 정도 생길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한양대학교 합격자 고등학교 유형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3년치 자료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먼저 한번 눈여겨보실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과학고랑 영재학교 합격 비율이에요. 네, 이게 보시면은 대충 1%, 2% 내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 자체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포인트에서 눈여겨봐야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학고 영재학교 1% 이상 선발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이 선발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4학년도 기준으로 영재학교가 1% 이상 선발되는 학교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영재학교가 많이 선발되는 과기원이라든가 포스텍은 제외했어요. 일반 대학교 위주들로 보면은 서울대학교가 영재학교 선발 비율이 9.69%고 연세대학교가 2.55% 확 바뀌죠. 그 다음 3순위가 어디냐면 한양대학교예요. 1.15%. 1%가 넘는 학교들이 딱 요 정도인 거예요. 과학고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가 4%로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성균관대학교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균관대학교가 2024학년도가 유독 높습니다. 2024학년도 보면 4%로 좀 인원이 많이 늘었죠. 자, 2024학년도에 과학인재 전형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과학인재 전형으로 과거 학생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퍼센트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한 3.74% 되고 그 다음 바로 1%대로 내려와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시립대학교, 다음이 한양대학교 1.47%인 거예요. 이런 걸 살펴보면 한양대학교가 과영제고 선발 비율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목고 선발이 제법 됐던 학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목고 선발이 많이 되는 전형의 특징이 뭐냐면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도 수능 최저가 없죠. 특목고 학생들, 과학고, 영재고, 외고 이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수능 대응 능력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 커리큘럼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는 전형들은 대부분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양대학교가 전형적인 이런 특징을 가진 학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 서류형 같은 경우죠. 학생부 종합전형인 서류형 같은 경우는 여전히 특목고 선발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수능 최저가 도입된 전형들 있죠. 추천형 전형은 어떨까요? 수능 최저에 취약한 좀 특목고 학생들이 들어오긴 조금 힘들 겁니다. 이 학생들이 여기는 안 들어오고 서류형, 기존의 서류형을 계속 넣겠죠.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형은 어느 유형의 학생들이 늘 거냐라고 보면 바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교들이겠죠.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군지 학교들, 그리고 자사고, 자사고 중에서도 어떤 학교들? 광역자사고일 겁니다. 특히 광역자사고, 이런 학교들의 유형이 선발 비율이 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형은 자사고, 특히 광역자사고 혹은 학군지 학교 선발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일반고 자체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고 중에서도 최저를 내가 맞출 수 있다. 그럼 도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추천형의 지원 기준은 수능 최저 충족 여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한양대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특목고 선발 비율 플러스 일반고 비중에서 학군지 일반고와 광역자사고 선발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방식으로 전형이 좀 변화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면 내가 이제 일반고인 경우면 내가 지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고는 한양대학교의 일반고 학교 유형 선발 비율을 보면 대충 52에서 54%인데 이게 교과전형이 합쳐진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과전형인 것까지 합쳐진 거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한 40% 정도 선발된다고 보면 돼요. 이렇기 때문에 어디가의 50% 컷이나 70컷으로는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원을 할 때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평가 기준을 한번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평가 기준입니다. 한양대학교가 예전부터, 특히 아주 옛날에는 등급을 전혀 보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아주 공식적으로 하던 학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주 예전에는 내가 등급은 낮은데
서류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한양대 합격을 노리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했는데 사실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한양대의 이 말이 등급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생부 많이 본다는 얘기죠. 이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한양대학교가 학생부를 많이 보는 학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포인트가 다르냐면, 한양대학교가 학생부를 나름 중요하게 보는 학교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문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가 기준과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대학교의 평가 기준이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좋은 학생부의 기준이랑 평가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면, 한양대학교 평가 기준을 보면 크게 종합영양평가랑 성취영양평가로 나눠서 이제 학생을 평가를 한다라고 보고, 종합영양평가는 물론 이제 정량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크게 봐서 학업 성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취영양평가는 한양대학교 기준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 역량, 소통 및 협업 역량, 이렇게 4개의 영역입니다. 자, 이게 정확히 어떤 말인지를 좀 차치하고라도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전공 적합성, 진로 전공 이런 항목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없다라는 거랑, 그 다음 두 번째로 역량 중심 평가예요. 어떤 역량이 있냐, 이 학생이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이런 평가 중심이라는 걸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 평가라는 것은 무슨 진로 전공 아이템을 어떻게 가져왔느냐, 이걸 보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이 역량이라는 부분은 유튜브 제가 초기 영상 부분에서도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비단 한양대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대 이런 학교들에서 아주 강조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정말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그럴듯한 용어만 나열하는,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게 거의 없는 경우인 학생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넣은 게 중심이 아니고 그 내용을 어떤 지적 호기심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냐,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잘 썼다고 생각하는 학생부랑 평가 기준에서 잘된 학생부가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양대가 횡단평가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횡단평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어떤 학생이 내가 특정한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 뭐 논리적이야, 분석적이야, 이렇다면 이게 어느 과목을 듣든 간에 그게 보이겠죠. 그러면 그 학생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도 여기저기 비슷하게 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인사평가에서 다면평가 하듯이 여러 교사가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신뢰성이 높겠죠.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탐구 물음에 관심이 많다면 이게 창체든 과목의 어떤 항목이든 여기저기 연계돼서 탐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들을 횡단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잘 만든 학생부랑 평가자가 보기에 좋은 학생부가 서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입시 결과에 있어서 불합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때 한양대학교도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고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한양대에서 기대하는 그런 좋은 학생부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뭐 다른 학교 유형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내가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고려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내가 예상했던 등급 혹은 어디가 같은 데서 보이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뭐 2등급, 3등급, 뭐 4등급 때까지도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학업 성취도를 가진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실질적으로 합격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양대 기준으로 학생부가 정말 좋으면 낮은 등급으로 합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예요. 정말 예외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보통 일반고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 위주로 비교적 기준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지원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저가 없는 서류형,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등급 컷을 그 어디가 있는 데이터 컷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학종 데이터 컷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교과 전형 등급 컷을 보고 거기서 약간의 보정을 하는 식으로 지원을 해야지 한양대에 실제 맞는 등급 컷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대략 1.5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문사회 계열은 1점 중반에서 후반 정도를 기준을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계속 교과를 지원할 수도 있고 수능 최저를 맞춰서, 아니면 오히려 최저가 없는 서류형으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한양대학교와 비슷한 라인 중에서 수능 최저가 약하거나 없는 전형으로 이동을 하겠죠. 예를 들면 한양대 대신에 세계형 3등급인 서강대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최저가 없는 이화여대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식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학종 추천형. 학종 추천형 지원 여부는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제일 관건이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군지에 있는 학교들, 그 다음에 광역자사고 선발 비율이 결국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류형 같은 경우, 내가 이제 서류형을 지원하는 일반고 학생이다라고 하면 일단 내신 등급이 좀 높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자연이랑 인문 등급 제가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학과의 학종 말고 교과 전형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살짝 플러스를 하셔서 데이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 어디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학과에 따라서 일반고 선발 비율이 많은 학과들이 있죠. 그건 데이터를 보면 좀 티가 납니다. 1점대에 걸려서 이제 50컷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일반고 데이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등급 컷을 조금 유출을 하셔가지고 내신을 가늠해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 전략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한양대 지원 전략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지원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